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자, 같이 부처님께 예경 드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오늘은 지난번에 세기경과 전륜상 사자후경을 계속 이어서 봤었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작품 양동이 분량의 음식경 할 차례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그 1, 2권을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배워 가시고 계신데 1, 2권에서 결국 핵심은요. 여러분들 보시의 가르침, 지계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까지 해당이 되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순차적 가르침 이 세 가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냥 지식계 습득 차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업과 갑으로 헤아려야 돼요.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 다시 말하면 인과, 바꿔 말하면 이 자체가 영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원어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래든 저래든 관계는 없어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는 없어요. 근데 요거 동의가 다 되죠. 반박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걸 안 받아들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현상들 혹은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 상태, 여러분들 인맥, 여러분들 재산, 여러분들의 총명함, 여러분들의 인품, 지식, 남편, 자식,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러분들이 업에 의해서 지금 과보로 나타나는 조건들이잖아요, 다. 그럼 앞에 이 생에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한번 50, 60, 70년 돌이켜보세요. 다른 업을 지었으면 지금과 또 약간은 다른 삶이 지금 펼쳐졌겠죠. 완전히 동일해요? 다르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잘 선택하신 분이에요. 보면 주로 아쉬운 면들은 있지만 그 경우에 따라 그렇지만 대개는 잘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이 전생의 업의 흐름 그거에 의한 이 생에 태어날 때부터 과보를 받죠. 특히 외모가 어느 집안에 나느냐 이거는 전생의 걸로 거의 결정되잖아요. 이 생에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이후에 조금 변화시킬 수 있지만 한계가 있죠. 요즘은 의술이 좋아하고 많이 변화를 시키긴 하죠. 그렇지만 타고난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든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지은 전생이든 현생이든 업에 의해서 과보로 자꾸 나타나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귀를 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스님 목소리가 항상 목이 쉬어가지고 조금 연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반응하는 약간 듣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그것도 자기 업이 지은 거에 의해서 과보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한 마음을 내느냐
좀 불선한 마음을 내느냐? 업력이 아주 선한 쪽으로 많이 흐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민과 자비가 나오고요. 업력이 좀 거칠게 나오는 사람, 거칠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남의 어쨌든 조금이라도 안 좋은 면을 보면 비판하기 바쁜 사람 많죠. 사납게, 맹렬하게, 그죠? 반응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매일 욕하잖아요. 뭐 정치든 사회든 누구든 차분하게 정당한 비판도 하고 또 개선해 노력도 필요하지만 비판은 엄청 강하게 하는데 자기가 막상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하죠. 대안 없이 자기는 비판만 하잖아요. 뭐 난민 뭐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자기가 난민에 그러면 뭐 이렇게 처음 항상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좀 다행인데 그렇게 안 하고 말만 엄청 뭐라고 하잖아요. 책임부서 막 그렇게 하고 되게 경책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점잖게 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그죠? 거기에도 자기 탐들이 있거든요. 탐에 의한 화예요.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친 업력이 생기니까 그런 흐름이 있는 사람은 다른 데도 계속 그렇게 반응한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 흐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업과 가보 이 사유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들이 대하는 대상 접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뭐 긍정 부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긍정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쉬워요. 왜냐하면 그런 흐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범부 중생이. 그래서 계속 괴로운 거예요. 남 보면 내보다 뛰어나고 좋은 사람 보면 질투나고 험담하기를 원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혹은 반대로 너무 열등감 생겨서 무서워서 오히려 피하고 자기 쪼그라드니까. 근데 이것도 다 업과 값을 안 받아들이는 거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인정해버리면 돼요. 내가 부족하면 뭐 부족하다라고 알고 충분하면 충분하다라고 알고 상대방이 뛰어나면 업과 값에서 열심히 살았네. 바로 인정하고 열심히 안 살았는데 뛰어나다 하면 전생에 혹은 과거에 열심히 산 게 지금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좀 거칠게 사니까 공덕이 다 금세 감하겠네. 오히려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거의 화로 반응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할 수 있냐. 물론 정당하게 잘못된 거라고 특히 공직에 만약에 거친 사람이 오르면은 더 심한 업을 많이 지으니까 아무리 그 사람 공덕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을 적시해서 밝혀서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근데 내가 화를 실을 필요는 없잖아요. 막 이래갖고 누구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얼마나 업과 가보를 수없이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혹은 약간 받아들이는데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원할 때 유리한 것만 딴 거는 또 외면하고 업력대로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선업을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선업의 흐름이 물론 아주 강한 사람들은 자기도 전생부터의 노력에 의해서 업과 값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또 선업의 흐름이 강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자질도 그렇고 이생의 노력들도 많이 기울이니까 좀 특수한 케이스고 대개는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권을 계속적으로 봐왔지만 끊임없이 얘기되는 게 업과 가보죠. 원인과 조건이죠. 그죠? 인과죠. 더 나아가 연기죠. 연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실상에서 바로바로 연기예요.
소리 났잖아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소리 나요? 소리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있었잖아요. 결과가 나타났죠. 서로 의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계속 있어요?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취착해서 고통을 느끼죠?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되어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런데 유지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취착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져요. 물론 그게 조금 길게 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가다가 넘어져갖고 이거 쫙 깨졌다. 그러면 굉장히 아프죠? 아픈데 스님 왜 통증이 어떻게 조건 따라 사라져요? 물을 수 있죠? 조건 따라 사라져요.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니까요. 실제로 고통을 계속 보면요. 똑같은 강도로 계속 유지되던가요. 그게 아프다가 조금 약간 약해졌다가 어떨 때 안 아픈 듯 하다가 다시 더 아팠다가 아프다가 이렇게 계속 변하던가요.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데 여러분은 고정되어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치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동영상이 사실은 여러분들 만화로 예를 들면 만화 그냥 이렇게 만화책은 안 움직이죠. 그런데 비슷한 장면을 한 1초에 한 20몇 장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게 정지된 거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완전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동의하죠? 네. 팍 넘겨봐요. 막 뛰어다녀요. 정지된 게. 착각. 바꿔 말하면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대상을 계속 실체로 본단 말이에요. 고정돼 있다고.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요, 여러분들. 물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은 이 말이 어차피 안 들어와요. 법의 흐름이 거칠어서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 다 이런 법을 설했을 때 다 지혜가 막 생기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그리고 아무나한테 이런 법 설하던가요? 지금 이 비구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높은 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하도 지금 지식이 범람하고 그런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한 번은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50%라도 이해하면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정말. 오히려 지식, 정보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여러분들이 정보의 홍수면 언제든지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러니까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본 것 같으니까 다음에 뭐 언제든지 볼 수 있겠지. 내가 그리고 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져요. 소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곱씹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워도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외에도 조건이 여러 개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늘 업과 가보로 사유해야 되는데 이게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자, 빨리빨리 대답하셔요. 시간상 그래도 많이 해가지고 한 1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자, 재산이 부족하다. 어떤 원인? 고시를 제대로 안 했다. 자, 외모가 못생겼다. 어떤 원인? 화를 잘 내고 신랄하고 분노하고 조금만 농담해도 막 흥분하고 실제로 있죠. 인상 많이 써봐요. 못생겨지죠. 잘 웃고 부드럽게 좀 내려놓고 못생겨진다 하면서 탁 멈춰야 돼요. 신랄하게 반응할 때마다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인상 봐요. 40년 지나서 인상. 신랄한 사람들은 이생에 이미 드러나잖아요. 짜글짜글하단 말이에요. 사납고 그 기운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은 느껴요. 뭐 이 기운을 느낀다고 특별한 게 아니고 이 비구 저 비구 스님이 자꾸 저런 얘기하는데 뭐 신통이 있어갖고 자꾸 그러냐 이렇게 접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느껴요. 그죠? 그 약간 깊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표독스러워 보이고 사나워 보이고 저렇게 살았을 것 같다. 그 있죠? 맞잖아요. 이 비구가 좀 더 그거를 더 섬세하고 더 깊이 볼 뿐이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이 아닌 구설수로 계속
괴롭힘 받고 그런다. 구설수인데 거짓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 막 험악한 소리 듣는다. 이건 뭐예요? 욕설이죠, 그죠? 나도 험악한 소리, 그죠? 그리고 와, 이번 생에 남편이 불륜했어요. 아, 내한테 원한을 사서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 한 번씩 만났어요. 어떤 이유? 자기가 삿대능하고, 삿대능해 봐요. 원한 안 사요? 여러분들 배우자와 어떤 분이 불륜을 했어요. 그것도 죄책감을 안 가지고 막 요즘은 이제 처벌도 형사적인 처벌은 없어졌잖아요. 더 이제 활개를 치죠. 뻔뻔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원한을 사요, 안 사요? 근데 이 생에 갚을 수도 있지만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금융치료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원체 그런 표현을 쓰니까 비제구도 따라해봤어요. 이런 말씀을 쓰셔서 아니 원체 간곡하게 쓰는 용어라. 비제구도 간혹 이제 좀 핫한 그런 표현들을 아주 간혹 쓸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트렌드에 제가 민감하지도 않고 그런 걸 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간혹은 그래서 거친 표현을 안 써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계속 한이 강화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복수할 거야 해요? 안 해요? 범부라면 당연히 해요. 그러면 그 복수가 이 생에 못하고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생에 흐름으로 있겠죠? 근데 다음 생에 못 만나면 복수 못해요. 흘러가요. 그렇지만 두 생, 세 생이든 간에 그 사람을 만났다? 복수할 거야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복수하게 돼요. 이상하게 그 사람 보면 참지 못하고 해코지.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도 계속 복수할 거야 때문에 괴로웠고 또 나도 모르게 복수하게 되니까 괴롭고 또 원한으로 갚았으니까 결국 자기도 또 다시 괴롭고 또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인과의 굴레 속에서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재산 많이 잃는다. 누가 자꾸 돈 빌려가서 안 갚아준다. 돈을 받지 못했다. 어떤 이유? 그렇죠. 여러분들 주지 않은 걸 갖거나 빌려서 안 갚았거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숙고해서 돌려야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큰일 나죠 이제. 그래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인과를 떠올려야 돼요. 그럼 일단 한 템포를 쉬면 큰 거는 좀 쉬고 짜잘한 거는 계속 따라와요. 근데 작은 것들은 내가 그때 자꾸 숙고하면서 점차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큰 게 제거가 안 되면 어찌 내한테 이런 일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친구를 믿었는데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계속 괴로워요. 내 돈 5천만 원. 그래서 이래가지고 3년 5년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암 걸리면 누구 손해예요?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죠?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법적인 조치는 취해야 되죠. 뭐 빌려주고 나서 예를 들면 큰 돈이면 근저당을 설정하든지 이 기구가 그렇게 무식하진 않아요. 기본적인 건 알아요. 사회에. 그렇게 해서 뭐 저당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하되 편안하게 빌려주고 친구 사이면은 얘기를 잘 해갖고 정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충분히 얘기를 거듭거듭해서 이제 상냥하게 한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법적 처리 딱 하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은성 높일 필요 없이, 그죠? 그렇게 해서 해야 내 과보를 좀 하더라도 더 이렇게 강하게 그걸로 반전해서 원한이 그게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상에 들러붙는 순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강력한 불선업을 짓게 돼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괴로워지고 그 상대방도 괴롭고 원한이 또 새로운 원한으로 이전에 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반전해서 연기적 고리죠. 새로운 업이. 그 고리를 탁 멈춰야 돼요. 합당하죠. 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능이 엄청 떨어져서 이 세계에 태어났거나
혹은 여러분들 자식 중에 친지 중에 엄청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 태어났다. 자, 어떤 원인? 술 중독성 물질을 내가 마시면 내가 그렇게 돼갖고 그걸 권하든지 팔든지 강제로 먹이든지 이러면 누가 다음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먹일 수도 있지만 내 가족이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고통받죠. 내가 고통 줬으니까 이게 인과예요. 그러니 무서워야 돼요. 여러분들 술도 사소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자식으로 들어왔다 한생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빚만 다행히 갚으면 다행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칭송받아요. 빚 잘 갚았다고. 어떻게 되냐면 학대하잖아요. 방기하고 버리거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할 일도 못하고 또 이중으로 그죠? 안 좋은 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악처로 와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과를 잘 깊이 있게 법답게 사유에서 추론해야 돼요.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 자꾸 보시지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거듭 강조하고 그 천상에 난다, 야 지옥에 난디, 축생에 난디 이렇게 한지 숙고해야 돼요. 지금 5개하고 부처님 당시 5개하고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뭐 도시는 조금 번화하긴 했지만 휴대폰 없죠, TV 없죠, 라디오 없죠. 5개 지킨다 하면은 별로 나쁜 짓 할 게 많아요, 적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거의 외딴 데 사는 거잖아요. 뭐 자동차도 없어. 그렇죠? 근데 요즘은 5개를 지켜도 자기 공덕 소모할 게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5개하고 지금 5개하고 달라요. 항목은 같아도. 물론 예나 지금이나 거친 거는 일단 그 바운더리 아니니까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회해가지고 더 말만한 것들이 지금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개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 5개만 지키면 된다 했는데 그죠? 슬슬 좀 요구사항이 많아지죠. 아니 근데 5개만 지켜도 돼요. 마지노선으로. 안 되면 더 마지노선은 4개.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5개를 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하면은 다 겁내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5개 받은 분이 더 많아서 지난번에 보니까 5개 한 분 빼고 다 5개 받았더라고요. 4개 내지 5개, 8개 이렇게. 오늘도 받은 분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 이상이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그거 되면 더 이제 수승한 업을 짓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내가 이 생에 높은 가문에 났다. 어떤 이유? 존경할 사람 존경하고 예경할 사람 예경하고 그죠? 자리도 양보하고 연장자 기본적으로 존중하세요. 그럼 요즘 아이들 젊은 사람 같으면 주로 어디 나겠어요? 높은 가문에 날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죠? 나이가 많아도 뭐 다 쉽게 대하잖아요. 연민으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보고 바로 화로 대하면 억과 갑으로 사유하는 게 아닌 거죠. 순간 화는 딱 일어날 수 있지만 바로 억과 갑으로 돌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싫은 소리 들으려는 업이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업을 했는데 역으로 또 이 친구는 낮은 가면 나겠구나. 바로 연민으로 돌리라 이 말이에요. 억과 갑으로 탁 멈추고 연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바로 마음가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화가 별로 안 나니까 여러분이 편할까요? 쟤 한번 혼쭐 내줬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어떻게 더 기쁠까요? 혼쭐 내줘갖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반성해가지고 다음에 어른들 존경하면 너무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도 시원하고. 근데 그러면은 골치 아픈 시대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이후에 향상으로 갈 때는 그렇게 하면 그게 가능할 시대에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보다 더 수승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할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갈수록 타락하는 시대니까 우주가 팽창하잖아요. 젊은 사람 여러분들 손자는 더 심해요. 증손자는 더 심하다고요. 그거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연민으로 이 이치를 아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화들을 괴로움들을 스스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많다. 어떤 주위에 따르는 사람, 친한 사람이 많다. 어떤 원인? 질투. 질투는 보통 이간질, 험담하고 같이 가겠죠? 질투가 약할 때는 험담하고 질투가 좀 강해지면은 이간질로 가잖아요. 그렇죠? 또 조금 더 질투가 아주 강하지 않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사실에 입각해서 험담 좀 하다가 잘못된 거 잘못된다고 막 험담으로 오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니까 험담이 되고 사실을 사실대로 부정적인 마음 없이 하면은 그 사실적시예요. 이 사람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그것도 상황과 때를 좀 가려서 얘기해야겠죠. 그러나 보통은 저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얘기할 때 막 부정적인 불만족이 없이 하던가요? 가지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험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더 나가면 거짓말 하면서 험담할 수 있고 거짓말 안 한 사실에 입각해서 험담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거짓말에 입각해서 이간질을 할 수 있고 이건 아주 거칠죠. 사실에 입각해서 이간질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사이를 좀 벌려야겠다. 근데 좀 내가 험담도 할 수 있고 이간질도 할 수 있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은 그래도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자기가 보기 안 좋으니까 약간 사이를 벌리려 하고 그런 사람은 아주 나쁜 마음은 잘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실에 입각하니까 그죠? 이 사람이 좀 걱정되고 이러니까 좀 약간 사이를 벌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억과 가부를 잘 수용하면 아니 이상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가까워지려면 여러분들이 적절히 연민심을 가지면 적당히 이렇게 막아줘야죠.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부정적이고 질투에 입각하면 이간질이 될 수 있고 거짓말까지 하면 거칠어지고 그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고 약간 주의를 주는 저는 연민심에 요 사람 이런 특징이 있는데 조금 주의가 필요할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필요할 때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 되지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하고 계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억과 가보로 사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배웠던 것들을 짧게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 세기경, 세상의 기원이라고 배웠죠. 처음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우리 색계 삼선, 나중에 이제 우리 마지막 쭉 돼서 11월에 배우실 거예요. 색계 이선, 광음천에서 떨어져요. 떨어져서 그때는 그 색계에서 왔기 때문에 몸이 그대로 빛나고 음식도 안 먹었죠. 희열을 음식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해서 날아다녔어요. 신통도 가지고 있었죠. 이랬는데 그 행성,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행성이 태초에 굉장히 단순한 물질로 있는데 이게 나중에 좀 다양해지잖아요. 우리 지구도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다변화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굳는 땅이 생겨나요. 예를 들면 우유가 뜨거웠다가 식으면 어떻게 돼요? 막이 생기듯이 그죠? 그래서 엄청 뜨거웠다가 이렇게 좀 식나 봐요. 그런 때에 처음에 그 시점에 그 전이죠. 그 전에 이제 몸이 미세하니까 그 존재들은 그 뜨겁고 이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 되지만 그렇게 살다 거기에 이제 깃들어서 살고 있는데 땅이 이렇게 식으면서 우유막처럼 생기는 거예요. 왜 먹죠? 맛있네, 달콤하네. 꿀처럼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맛이. 그 거친 물질을 먹죠. 처음에는 희열을 음식 삼았는데 그러니까 연기 조건이에요. 그 거친 음식에 반연해서 몸도 어떻게 되겠어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몸이 거칠어지니까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들 엄청 거칠게 생활한 사람한테 와, 저 사람 빛난다 이런 이해 안 해요. 여러분들끼리도 맑게 살아야 빛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니까 뭐가 생겨나야 돼요? 태양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조건이라니까요. 재미나죠? 그 조건 하에서 태양이 생기고, 하나 더 재미난 거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의 태양 아래 살잖아요. 실제로 우주를 공부해 보면 태양이 여러 개인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니까에도 나와요. 태양이 여러 개 뜬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막 작년에 너무 뜨거워갖고 그 얘기 나와요. 아무것도 안 니까에도.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이 커지세요. 아니 그냥 우주가 그러니까 여러 개 많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주는 지금 우리 밝혀진 것만에 의해도 그 우리 태양계가 이제 뭐 행성이 지금 있잖아요. 명왕성까지 이렇게 쭉 도는데 이게 뭐 태양계를 좀 보면 한 2광년 정도 얘기도 하더라고요. 좀 넓게 보면 광년은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가죠. 그게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헤아릴 수 없죠, 거리. 1초에 우리 지구를 뺑뺑뺑 여러 바퀴 돌잖아요. 2바퀴 반 도나요? 7바퀴 반, 이렇게 돌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 태양계가 아니라 은하계는 이 태양계 같은 이 항성이라 그러죠. 우리 지구는 행성이고, 이 행성을 품고 있는 그 무리들을 항성이라 그러죠. 혹은 별, 스타라 그러죠. 우리 플래닛이라 그러고, 지구는. 그 지구별이 아니라 지구 행성이죠. 그런 별 집단, 별이, 항성이 은하계에만, 우리 은하계에만 4천억 개가 있대요. 뭐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근데 그 은하가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뭐 헤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조그만 지구 속에서 여러분들이 점하는 거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감각적 욕망으로 치닫은 마음들을 좀 자꾸 갈무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자, 오늘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태양이 생기니까 달도 생기고, 그죠? 별들 생기, 막 이렇게 그 달 1년, 달, 낮과 밤 생기잖아요. 태양이 있으니까 도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이렇게 해서 계속 조건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땅 생겼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땅에 부산물 같은 게 자꾸 생겨나죠. 뭐 바다에다 덩굴도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더 거칠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탐하면서 어떻게 돼요? 더 거칠어져요. 더 거칠어지면서 나중에 용모도 견고해져요. 몸이 견고해지면서 용모도 잘생기고 못생기게 드러나요. 처음에는 다 그냥 고만고만 비슷하게 잘생겼는데 나중에 잘생기고 못생기기가 딱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그런 것도 생겨요. 자만과 거만. 근데 이전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거친 음식을 먹다가 어느 시점쯤 돼서 남녀가 분화되냐면 쌀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서 그래요. 쌀 열매가 그냥 익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친 물질들을 먹다가 이제 쌀 열매쯤 먹으면 아주 거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더 거친 걸 먹죠.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남녀 기관이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관이 분화가 돼서 성기가 출현하니까 서로 흠모하게 되고 이성적인 가래를 품어서 성행위를 하게 돼요. 그때는 성행위를 처음 할 때는 뭐 저런 걸 하냐 막 이래서 돌려 던지고 막 흙도 던지고 이랬는데 부끄럽죠. 도망가서 있다가 그러니까 그거 가려야 되잖아요. 뭘 해요? 집 생기잖아요. 자, 집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축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 없으면 축적 못하죠? 하기 어렵잖아요. 다람쥐는 하긴 하더라만 근데 까먹죠? 해놨다 그러죠. 여기저기 했는데 자기가 까먹어가지고 나중에 다 그 개미가 먹고 그래요. 자, 그런 것처럼 집이 있어야 축적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적이 시작되고 축적이 시작되니까 니 거 내 거가 나뉘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욕심 생겨갖고. 그러니 거기서 나오죠. 벼도 그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제거한 것처럼 이제 황금알을 못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벼가 이제 안 자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 자르면 그냥 자랐는데, 이렇게 구역 이렇게 듬성듬성 머리도 이렇게 뜯기면은 부분 있듯이 하나씩 뽑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막 뽑아버리면 나중에 여기 이쪽에 뜯기잖아요, 아예.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니까 구역 정하는 거예요. 탁탁탁탁. 이거 네 거, 이거 내 거. 그런데 또 안 되죠? 슬쩍 가져가죠?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요. 왜 가져갔나?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 하지만 안 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걸로 끝나겠어요?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와! 해갖고 때리겠죠. 몽둥이로 때리고 흙도 때리고 그죠?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처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동의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와 너무 힘들다. 어떤 생각도 하겠어요. 와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가 좀 유능한 사람 뽑으면 잘 판단해갖고 누가 훔치고 이러면 그 사람 처벌도 하고 우리는 대신에 그 사람은 골몰해야 되니까 우리 그냥 음식껏 좀 나눠주고 분배해주고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할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그 왕이 생겼어요. 마산받다라 그러죠. 사람들로부터 추대됐다고. 이렇게 왕이 출현이에요 최초로. 또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거 사악한 법이 생겼네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자약과 정려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바라문들이 생겨요. 바라문 사악한 법을 없앤다 해서 바라문이에요. 그 바라문들이 하는 게 정려하는 자 자약과 이 자약과가 자나 같은 어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또 잡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수드라도 나오죠. 그다음 결혼해갖고 직장 잡는 사람 와이샤 이렇게 해서 다 계급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출현하는 거고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좀 사회가 이렇게 좀 구축이 됐을 때 이때로부터 시작되는 게 전륜성 사자후경이에요. 세기경은 여기까지 끝나고 전륜성 사자후경에서는 이제 그런 왕 중에 왕을 말하는 거예요. 전륜성왕이라 하면 그 달하넴이라는 전륜성왕이 처음에 나오죠. 그 어느 시점에 세기경에서 이렇게 해서 그 사회가 이제 왕이 뽑히고 그죠? 이런 집단이 좀 생겼을 정도까지 하라면 요 집단이 생겨서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커졌을 때 이상적인 왕이 출현한 요 시점을 전륜성왕 사자후경에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이 그때 한 시대 그때의 왕 이름이 달하넴이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전생을 많이 보시다가 그 처음에 이 왕이 자기가 법답게 잘 통치했죠. 그때는 별 문제 없었어요. 사람들이 인간의 수명이 한 8만 세쯤 됐거든요. 별로 나쁜 짓 할 것도 없어요. 거짓말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뭐 훔치고 뭐 하는 이런 것도 거의 안 하고 앞에 약간 훔치는 거 조금 뭐 벼 조금 더 가져가고 이런 거니까 별거 없잖아요. 그냥 성행위가 출현하고 결혼도 출현하고 이런 것 정도지 뭐 불륜하거나 뭐 남의 걸 아예 귀한 걸 막 전문적으로 훔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전쟁을 했죠. 조금 죽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일상적으로 거칠게는 안 빠졌다 이 말이에요. 강력범죄들이. 그래서 그때는 5개를 항상 설하면 말을 다 들었어요. 5개 설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설했어요. 적당한 것만 먹어라. 적당한 것만. 이렇게 해서 그 정도 가르침을 펴가지고 사회가 잘 유지됐어요. 그래서 그때 전륜성왕들은 처음에 통치를 하다가 좀 흰머리 나거나 이렇게 우리 하면 노화로 알잖아요. 윤보가 이제 뒤로 가는 건데 자기가 어느 정도로
살 만큼 살았다라는 그런 감각적 욕망을 적당히 즐겼다. 이런 어떤 신호가 있으면 본인이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보가, 신성한 윤보가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적당히 살다가 왕들이 이래요. 아, 내가 이제 감각적 욕망을 좀 누렸구나. 이제 출가해서 수행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돌을 닦아요. 아들한테 물려주죠. 아들도 그게 유지가 돼요. 처음에 계속 한 7번째까지는 유지가 돼요. 근데 8번째부터 그냥 내가 출가 안 하고 계속 그냥 살면 안 되나? 그냥 통치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탐이잖아요. 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왕이 직접 통치 쭉 하는데 처음에 이런 문제도 생겨요. 이게 빈부가 항상 동일하지 않잖아요. 억과 갑은.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때는 좀 덜 났겠죠.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족하니까 훔쳐요. 그래서 붙잡아 와요. 그럼 물어요. 너 왜 도둑질 했냐? 이거 생계가 누릴 게 없었는데요. 그래? 그럼 이거 가져가서 생계 누리고 부모님 잘 모셔. 부모님 잘 모시는 거 항상 얘기 나와요.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모시는 거는 범천을 모신다고 얘기하죠. 범천이 있는 가문이라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 모시면 굉장히 공손해하고 조심하고 노력하고 막 자기 절제하고 해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 있는데 막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드물게 있지만은 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다음번에 또 제2의 제3의 그런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두세 번은 봐주다가 더 봐주면 좀 문제가 되겠죠. 안 봐줘요. 안 봐주고 어떻게 목을 잘라 죽여버려요. 좀 처벌을 좀 권장 좀 치고 이러면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역시 너무 급격한 변화는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비구도 역시 급격하게 변화는 안 된다. 선언해서 이거 해보다가 이제 만신창이 돼가지고 욕만 먹고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싸늘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 욕하겠죠. 역시나 적극적으로 좀 급진적으로 하려면 나와서 해야 된다. 안에서는 하려면 아주 온건하게 해야 되고 그냥 공업적으로 엄청나게 엮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시도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안에 했는데 안 그래도 잘 안 됐죠. 되게 힘들죠. 또 뭐 제 어떤 탐도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그거 죽이네 하면서 무기 우리도 만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기 막 만들어요. 소지해요. 그러면서 직접 죽여요. 근데 무기가 막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또 가지고 노략질 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처벌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살인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계속 거짓말도 나오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불선법이 일어나다가 우리가 1만 년쯤 되면은 우리 나이가 8만 년에서 7만 년, 6만 년 막 준단 말이에요. 8만 년, 4만 년, 2만 년 이렇게 1만 년쯤 되면 불륜이 성행이에요. 이제 사대능력이 막 지금처럼 사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전에는 거의 그런 게 아예 없다시피 했는데 조금 이제 문제시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5,000년, 2,500년 혹은 2,000년, 1,000년 줄어들면서 막 이제 더 십불선업이 확 퍼지는 거예요. 십불선업 들어봤죠? 어떤 거? 살도, 불살생, 불투도가 아니죠. 우린 선업이니까. 살생, 투도, 그 다음에 사음, 사대능행, 그 다음 망어, 그 다음에 이간질, 욕설, 잡담, 그 다음 간탐, 악의 혹은 적의, 마지막에 사땡전에 이거잖아요. 이게 십불선업인데 이게 쭉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0살, 한 200살쯤 되면은 부모님, 연장자를 존경 안 해요. 그거보다 지금은 우리 100세 이쪽 저쪽이죠.
더 안 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부모님 존경이라고 엄청 얘기하는 거예요. 연장자. 근데 여러분들 세대까지만 해도 조금 있었는데, 그죠? 확 무너져 버렸죠, 이제 완전히. 자, 이게 이제 더 타락하는 거예요. 더 타락해서 더 타락한다? 이제 지금 100년 이쪽 저쪽에서 이제 80, 70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다가 이제 10세, 한계 수명이 10세 정도 때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모라든지 숙모라든지 고모라든지 뭐 이런 거 몰라요. 어머니라든지. 그냥 짐승이 교제하듯이 교제해요. 근친상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조금씩 일어났잖아요. 역사에서 서양이든 근친상간이. 근데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친상간만 일어나요? 어떻게? 친족 살해.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엄마가 자식 죽이는 것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엄마가 자식 죽이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또 자식이 엄마 죽이고, 그죠?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일어나고. 물론 뭐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 죽이는 거는 뭐 옛날 시대에 좀 있었지만은 이것도 지금 계속 일어나요. 언제 별 이유 아닌 걸로 쉽게 죽이죠. 유산 때문에도 엄마 아버지 막 죽이죠. 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이게 강화되면서 10세쯤 되면은 그게 완전히 일상화돼서 그냥 서로 죽이는 이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거의. 그때면 5세가 결혼 정년기예요. 이렇게 변해요. 아니, 부처님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전륜성 사자오경. 여러분들 호르몬 이상, 환경 호르몬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고 이 다 막 폐허처럼 환경이 썩었다. 그러면 오래 못 살겠죠. 실제로 지금 그 보면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면 완전히 그 폐수 악취나는 엄청 그런 데 사는 사람들 보면 평균 나이가 엄청 작다 그러거든요. 50세 이렇게 이하. 계속 노출되니까 폐암이니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오염돼서. 보세요. 이제 지구가 더 정화되겠어요? 계속 그렇게 갈 확률이 높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예상이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추론해도 약간 납득이 되죠. 경의 또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변해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극까지 가는 거예요. 극으로. 지금 우주가 팽창하는 시대에 계속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명이. 그래서 여기 때 전쟁이 엄청나게 터져요. 지금은 국지적 전쟁이지만 전면적 전쟁들이 서로 죽이는, 뭐 부모 자식도 죽인다니까. 죽여서 폐허가 되죠. 폐허가 되는 그 시점쯤 되면 이미 여러분들 지금 아까 맛있는 거 사왔는 거 다크 초콜릿 뭐 이런 게 있겠어요? 쿠키?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온 거 못 먹는단 말이에요. 제일 맛있는 건 호밀빵 같은 텁텁한 금빵 같은 거, 그게 그 비슷한 거라 그러거든요. 주석서에 따르면 호밀빵 같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텁텁해요. 그 썩은 물하고 그거하고 겨우 먹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래요. 그것도 못 먹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당장 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와갖고 이제 전쟁이 나서 폐허가 탁 터지면서 폐허가 되면서 이제 일부 살아남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반성하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거칠게 살아서 우리가 계속 타락해 왔구나.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좀 이제 십선법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지켜나가자. 부모 존경하고 죽이지 말고, 그죠? 이렇게 노력하다가 보니까 수명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할 거 아니에요. 막 오염된 것도 제거하고. 그전에는 마지막에 떨어질 시점에는 서로 죽이기 바빴잖아요. 음식 차지하려고. 그죠? 짐승보다 더 심했겠죠? 부모가 그냥 한개 죽이니까. 터져 나오니까, 극으로 가서 터져니까 살아남은 사람들, 전쟁에 될 수 있으면 동참 안 하고 숨어 있다가 선한 사람들이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이 반성해가지고 점차 수명이 이제 10년에서 20년, 40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해갖고 100년쯤 오면 이 시대는 지금 시대보다 좀 살기가 좋겠어요? 숭악하겠어요?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시대니까 새로 태어났는데 애가 나보다 낫네. 지금 태어났는데 나보다 좀 별로잖아요. 우리 때는 부모님 잘 모셨는데 안 모시려고 그러고 집밖에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낫다니까요. 100년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V자 곡선이죠. 떨어지는 시대에 인간은 날래요? 안 날래요? 진짜 안 나실래요?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날라면 요 건너뛰어야 돼요. 건너뛰는데 이게 몇 천 년이 될지 몇 만 년이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부처님께서 명시하지 않았고 다만 인간 수명이 그렇게 한다 했는데 그 시대에 따라 조금씩 속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어도 뭐 1, 2만 년 이상은 안 걸릴까 싶은데 그러면은 인간으로 갔다가는 안 되겠죠. 어디 걸리잖아요 여기에. 요 건너뛰려면 뭐 900만 년 사는 인간 시점으로 해서 4천왕천이나 3,600만 년 사는 도리천 정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900만 년이 불안하면 도리천 정도. 3,600만 년이면 건너 안 뛰겠어요? 그 다음 생 인간으로 떨어진다 해도 좀 살만한 시대, 예를 들면 500살 정도 시대면 지금보다 훨씬 낫잖아요. 또 향상으로 가는 시대니까 애들이 태어나는데 괜찮네 나보다. 이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살만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향상으로 가서 200살, 400살, 이렇게 800살 올라가다가 10선법이 회복되죠. 점차 10불선법이 줄어들고 8만 살이 될 때 인간이 어떻게 돼요? 누가 오신다? 그분이 오셔요. 마이트레야, 그 미륵이라고 이제 한역했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전륜성이 또 계시잖아요. 그 전륜성이 또 출가해요. 미륵 부처님한테. 그래가지고 또 아랑가에 가요. 와. 그러니까 이 V자 곡선에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가죠. 이제 인간계가 끝이 아니니까 지금 더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우리는 이 시점이죠. 거의 그게 달했죠. 올라갈 때 이쯤 정도부터 태어날 만 하겠죠. 선택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상에 건너떠 있다가 미륵 부처님 오실 때 태어나면 살만할 거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들도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좀 깊게 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와 출가해서 독가에 들면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야 이거 싫은데 이렇게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얼마나 이 사회에 윤회 많이 하겠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수백 번, 수십만 번 윤회 안 하겠어요? 수십만 번 살고 나서 독가에 든다 하면 할만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 가지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10만 번을 하든 더 한번 살 만큼 실컷 살아보고 못단 욕망이 있잖아요. 왕가에 나서 내가 남자로서 혹은 왕가에 나서 여자로서 공주처럼 대접받고 더 즐기고 자가 비행기도 갖고 다니고 이런 거 여러분들 시중 들고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가능하다니까요. 충분히.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해봐야 별거 없거든요. 전생에도 오랜 전생에 여러분들이 했을 거예요. 또 까먹어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가래를 일으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계획을 짜면 돼요. 그죠? 내가 이렇게 공덕 지어서 부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가능하다고 그거는. 거기 나서 내가 즐기자. 근데 그게 어차피 그게 즐겨봐야 별거 없으니까. 그런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헐떡거리니까 그렇게 하되 즐기고 나면 마지막에는 때가 되면 내가 독가로 가서 완전한 행복을 쪽으로 내가 가리라. 그게 근데 스님 그때쯤 돼서 내가 까먹으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까먹으면 밀리겠죠. 지금 여러분들 공부한 게 까먹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바람이를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미륵 부처님 오셨을 때에 태어나서 비구가 돼서 독과에 들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한 100생은 더 좀 선체에 나서 잘 즐기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해서 수행을 하기를 이렇게 해서 서원들을 해야 돼요. 계속. 수행 쪽으로 연결되는 수행 성취의 조건이 바라밀이거든요. 그런 서원을 하면 그게 바라밀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공덕을 짓는데 그냥 내가 좋은 집 나기를 장수하기를 좀 닫아줄래요? 가족이 편안하기를 부유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바라밀이 아니라 공덕이에요. 꾼야라 이 말이에요. 꾼야 바리어로. 그 여러분들이 공덕을 바라밀로서 지어가면서 바라밀이 된다 해서 그게 공덕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바라밀을 지으셔요. 내가 한 100생만 좀 더 누리다가 부처님 그 이후에는 독가에 저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니까요. 정 발심이 안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서원을 지금 1, 2권을 마칠 때쯤 됐는데 세우지 않은 사람은 세우세요. 서원이 생기면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천해 가려 하는 강렬한 열의가 생겨요. 추동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생기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 또 이것을 내가 왜 하는가, 이게 정말 나한테 이익인가, 이런 거를 법에 입각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사유해서 정리를 해서 서원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서계의 조목경에 앞서 봤습니다. 상주자니까야에. 거기에 삭가가 전생이죠. 전생, 직전생인지 뭐 어느 전생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가까운 전생 같아요. 지금 제석천이 7가지로 서원을 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난 부모를 복양하고 보죠. 이렇게 좋은 일들, 마지막에는 내가 분노하지 않을 것이고 분노하면 즉시 제거할 것이다죠. 분노를 범부가 분노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더라도 빨리 그거를 제거하고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업 7가지 자기가 해서 한 거예요. 5개에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 안 된 것도 있어요. 여기 술 안 마신다 없어요. 술 마시고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삭가로 나는 게. 근데 술 마시면은 거칠게 마시면 많이 깨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서원을 세워서 그 공덕으로 내가 어느 생에 나기를, 어느 선처에 나기를, 이것이 원하기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공덕의 양이 받쳐주면 그 세계에 납니다. 물론 그것은 반드시 지계를 토대로해야 돼요. 삭가가 7가지 서계의 조목경에 5개를 포함을 안 시켰지만 살아있는 진실을 말할 것이라니까 거짓말 안 하겠죠. 약간 포함된 것도 있고 다 안 한 것도 있는데 살생계는 없는데 살생도 안 했겠죠. 거의. 이렇게 어느 정도 지계가 토대되고 그 좋은 7가지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난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필요한 서원들 할 수 있는 것들 잘하는 것들 서원을 세우세요.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이제 내가 안 되면 내가 계속 제거하려고 노력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10대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만 10대원 할 필요 없잖아요. 다 부대에 누군가가 관세음보살님 10대원 하고서 쓴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보살님이잖아요 다. 관세음보살님도 보살님이고 여러분들도 보살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살님 10대원 하면 되잖아요. 와 여러분들 그 좀 난감해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본래 붓다라고 얘기 들어왔는데 관세음보살님보다 높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난감해 하세요?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니까에 입각해서 원을 세우고 그걸 실천해 나가면 그런 토대들이 충분히 받쳐준다면 그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좀 안 되면 약간 미끄러지겠죠. 제석천 아들로 날라했는데 유력하지 않은 아들로 딸로 거기서도 딸로 나면은 제석천 못 받아요. 여성의 몸으로 났을 뿐이지 여러분들 고정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성으로 전신도 나는 게 좋아요. 여성성을 고집하면 전신 여성으로 날 수 있는데 요때는 성이 나눠져 있으니까 새끼 가면 여성 나고 싶다 남성 나고 싶다 해서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이 없으니까. 근데 요때까지는 성의 구분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살려면 남성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억울해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업의 흐름이라든지 원하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난 거예요. 남녀 차별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자 대략적으로 정리했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